니먼하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시작으로 앞으로 20강 동안 여러분과 함께 중국어 회화, 입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정혜란 강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비록 우리가 직접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이왕이면 화면에 좀 예쁘게 나오길 바라고 또 여러분께서 저를 또 좋은 모습으로 예쁘게 봐주셔야지만 좀 더 강의가 재밌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좋게 봐주세요. 자, 제가 강의 소개를 이제 잠깐 드려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제1강이죠. 네, 바로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20강까지 공부를 진행을 할 건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중국 어를 배우기 위한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잠깐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이 배우는 중국어란 어떤 언어인지 또 잠깐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를 배우는 건데 왜 중국을 알아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언어라는 건 사실 그 나라의, 한 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어때요? 많은 영향을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중국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알아두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나중에 나 어디 가서 중국어 할 줄 안다라고 했는데 너 그럼 중국 인구가 몇이나 되는지 말해봐. 이랬을 때 입도 뻥끗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런 나라구나라고 해서 이제 감을 잡으시면 그 다음엔 중국 성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조라는 것은 음의 높낮이를 이제 뜻을 하고요. 중국은 특이하게 음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언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중국 성조 어렵지 않다는 거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조를 배우고 나면 중국어 발음을 이제 익히시게 되실 텐데요. 중국어 발음이 굉장히 많은 듯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개수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국어 발음을 할 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조금 오랜 기간 이제 거주를 했었어요. 한 8, 9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의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그때 뭘 느꼈냐면 중국어 발음은요, 한국인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 발음을 하실 때, 연습하실 때 전혀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좀 더 당당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어 성조와 발음도 모두 익히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화 공부를 하실 건데요.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이 직접 중국인하고 대면하게 됐을 때 바로 중국인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회화만 이렇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작 중국인을 만났더니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상황이 일어날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더 즐겁게 비록 우리가 이제 서로 얼굴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큰 소리를 내면서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어 강의 20강이 이제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 강의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경우입니다. 나는 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환영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강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배웠다든지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즘에 사내 강의 중국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한 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성조가 뭐더라? 가물가물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께 아주 추천해드리고 싶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는요, 내가 중국어 성조도 다 알고 발음도 다 할 줄 알아요. 보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인을 만나면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와요. 네, 이런 분들 은근히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께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이제 중국어 1강부터 20강까지 들으면서 한번 총 이렇게 복습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분들, 이런 학생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중국어 공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는 여러분, 문법 수업이 아니에요. 그쵸? 자, 우리가 어디까지나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을 들으실 때도 말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이 강의를 뭐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리는 안 내더라도 입모양은 조금 크게 같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어 공부에 대해서 특히 회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예가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예가 이 예 있죠? 네. 예시 예문할 때 그 예입니다. 어떤 예를 드는 걸 가장 좋아하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어를 말하는 건 한국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중국어에 성조라는 거 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 성조라는 건 음의 높낮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도 어때요? 음의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말하는 거, 중국인이 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저는 음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있을 땐 좀 불러요 라고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술 한잔 하면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사실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 부를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국의 노래를 익히시나요? 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 노래를 한 곡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내가 좀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이 취하셔야 할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듣는 거죠. 네, 그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비슷하게나마 흥얼흥얼 거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노래 부를 때요. 여러분 무작정 종이 한 장 딱 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쓰시나요? 그리고 그 개 이름 다 외우나요? 그리고 나서 노래 그 가사를 익히시나요? 이런 분들 안 계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노래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듣죠? 우선 무작정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같이 흥얼흥얼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가사가 내 입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중국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조요. 단어 하나당 1성, 2성, 3성 외우지 마세요. 네, 처음에 이제 중국어 하다가 한 달 정도 되시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잘못된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어 배우시는 거, 노래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고 절대 성조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저와 함께 같이 입모양을 크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소리도 좀 내주시고요. 네, 그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조가 있어요. 네, 이제 요 소개가 끝나고 나서 성조 공부를 할 건데 성조를 하실 때 절대 잊지 마세요. 꼭 손가락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중국어 공부할 때요, 펜 필요 없습니다. 절대 적지 마시고요. 꼭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조를 같이 그리면서 공부를 하실게요. 네. 그래서 내가 단어 하나 배울 때마다 손가락을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보다요, 내 몸과 같이 움직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익히실 수 있으실
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에도 이제 소개를 드렸고 공부 방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지 알아봅시다. 자, 제가 이제 옆에다가 굉장히 많은 한글을 적어놨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강의한 보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적지 마시고요. 눈으로 보고 그냥 얘기 하나를 듣는다라고 편안하게 들어만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아시아 동부에 있는 전 세계에서 면적이 4번째로 큰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4번째로 커요. 정말 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 남한의 크기에 몇 배가 되는지 알아봤더니 자, 약 97배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요, 중국 애들하고 이제 한국 친구들하고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 들었습니다. 야, 너네 나라 우리나라보다 100배는 작아. 그러니까 그 중국인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요, 야,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보다 100배 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100배가 크냐라고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97배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자, 인구는 약 14억에 달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요, 뭐 13억 이상이다라고 이제 많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사에.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요, 이제 14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인구들이 있어요. 네, 원래 중국은 어때요? 한 가구당 자녀를 한 명만 낳는 그런 원칙이 있죠. 그런데 이제 2명, 3명 낳다 보면은 시골에서는 그 호적 신고를 이제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14억이 넘는다라고 보셔도 사실 네, 그렇게 뭐 잘못된 그런 판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949년 10월 1일 날, 네, 바로 중국 공산당이 북경을 수도로, 그쵸? 북경을 수도로 중국 대륙에 수립한 사회주의 체제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사회주의 체제, 인민공화국 조금 낯선 단어죠? 네,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네, 여러분에게 뭐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1949년 이제 10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정치 체제가 설립이 됐죠. 그래서 10월 1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의 10월 1일은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왜?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우리 가을이 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와요. 10월 초에. 그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식 명칭은요, 우린 그냥 중국 부르지만 중국의 정확한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렇게 中华人民共和国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자를 볼 때요, 맨 앞에 중자가 적혀 있고요, 맨 뒤에 국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하고 맨 뒤만 따서 중국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뭐 위에서 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잠깐 보면요. 인구가 제가 14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은 굉장히 민족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총 56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끔 가다가 제가 중국어를 꽤 할 줄 아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중국의 민족이 몇 개지? 라고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뚱맞은 이제 대답을 해요.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네, 56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6 외우세요. 네, 외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고요. 그 중에서
90% 이상,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족입니다. 네, 한족. 그다음에 한족 말고도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고 뭐 몽고, 회, 장, 묘, 조선족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건 조선족. 네, 조선족도 중국의 많은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총 56개의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56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소수민족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 네. 자, 이거 계산 못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소수민족은 55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총 민족이 56개인 거고요. 한족이 90% 이상이니까 소수민족은 55개인 그런 다민족 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를 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뭐 인민폐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맞아요. 인민폐입니다. 자, 인민폐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렌민비라고 적혀 있어요. 렌민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은 그냥 RMB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든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인민폐가 이제 중국에서 사용하는 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에 표를 이제 보시면, 네, 여러분은 이제 강의안 보시고 계신 거죠? 네. 자, 이제 국기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강의안에 같이 이제 그림도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아주 열정적인 빨간색 보이시나요? 굉장히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 뭐 국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국에서 사용하는 이 국기를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국기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이 국기는요. 오성홍기라고 불러요. 하나하나 한자를 보니까 오성, 왜요? 별이 5개란 뜻이죠. 그 다음에 홍기라는 건 빨간색 깃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별이 5개 있는 빨간색 깃발을 오성, 홍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간색 바탕에 있는 큰 노랑별은 여기 있는 이 큰 노랑별이요. 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이렇게 둘러져 있는 4개의 작은 별이 있는데 그 4개의 작은 별은요. 이제 노동자, 그다음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 자산계급이라고 해서 이제 4가지의 계급을 의미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빨강은요, 바로 혁명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광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황인종의 뜻에서 이제 노란색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중국의 수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중국의 수도 어딘가요? 네. 자, 중국의 수도 했는데 상해요 이러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네. 자, 중국의 수도는 이제 북경입니다. 우리가 베이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패킹이라고 적혀 놨어요. 그래서 사실 패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국 북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은 패킹 저기 뭐지 잘못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공부를 하는 건 현대 중국어가 되겠지만요. 예전에 고대 중국어에서는 중국 북경을 패킹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경이라고 하나 베이징이라고 하나 패킹이라고 하나 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 이름을 볼 때 가끔 가다가 베이징 유니버시티 하면 북경대학교라고 해서 알아듣는 분이 계시지만 패킹 유니버시티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뭐 베이징 유니버시티가 됐던 영어로 해서 뭐 패킹 유니버시티가 됐던 사실 전부 다 북경대학교를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3개가 전부 다 같은 도시를 의미하고 있구나. 네, 알아두시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지도를 제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뭐 잘 정확하게 보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의 안에 이제 똑같은 그림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칠판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윤곽만 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생겼구나 윤곽만 이제 보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북경이 어딨나 하고 봤더니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북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경은 허베이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지도가 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허베이성 안에 북경시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경을 찾아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상해는 어디 있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상해는 이렇게 아래쪽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해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북경하고 상해하고 이제 거리 차이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서 출발을 하면 상해까지 이제 약 3시간 정도, 3시간 좀 넘게 이렇게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되겠고요. 사실 같은 나라에서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동했을 때 3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건 꽤 거리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그 인천공항에서 북경을 갈 때요. 제일 빨리 비행기가 연착되지 않고 제일 빨리 갔던 시간이 1시간 10분이에요. 그래서 서울하고 이제 북경의 차이가 1시간 10분인데 북경에서 상해가 한 3시간이 넘게 걸린다. 굉장히 먼 거리죠. 네. 그래서 이 두 도시의 사람들 혹은 뭐 문화 이런 것들 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중국 사람들이지만요. 북경은 도시 자체가 정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를 이제 중시하는 그런 도시가 나서 사람들이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는 어때요? 무역 도시죠. 그렇죠? 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무역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가 외국 문물이 상해에 굉장히 빨리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좀 개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도시의 사람들이 북경인이다 혹은 상해인이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자기네 도시가 더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책이나 사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국 내에서 많이 이제 웃음거리, 우스갯소리로 많이 표현이 되곤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수도 그다음에 지도까지 좀 봤고요. 자, 북경 사진을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두 가지 사진이 있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가 북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천안문이요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만리장성이요라고 말씀을 또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북경의 대표적인 음식 카오야, 그쵸? 오리구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선 북경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천안문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왔고, 사실 이 사진 여러분 눈이 굉장히 익죠. 네, 요거 뭐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텐데요. 자, 여기가 네, 이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자금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서울에 경복궁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금성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등지고 이렇게 썼을 때, 만약에 제 뒤에 자금성이 있다고 하면은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천안문 광장입니다. 제가 정중앙에 서서 앞을 내다봤을 때 천안문 광장이 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여기 한 정중앙에서 서서 천안문 광장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대략적인 북경의 이제 지도라고 하기엔 좀 민망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놓은 거고요. 자. 이 자금성, 그 다음에 천안문 광장의 위치는요, 북경에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중앙에 있습니다. 네. 한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를 잘 보면요. 좀 거미줄 같이 생겼어요. 네. 물론 원래 지도라는 것 자체가 선이 많기 때문에 거미줄의 느낌을 이제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얘를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보면요. 여기 한 가운데가 자금석, 즉 천안문 광장 이제 주변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를 중심으로 네,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네모나게 그리지만 사실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한가운데가 자금성인데 이 자금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형태로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들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여기를 이제 반을 쫙 갈랐을 때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금성을 등지고 서 있을 때 앞에 천안문 광장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천안문 광장을 바라볼 거예요. 천안문 광장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봤을 때 똑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한가운데 서서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봤을 때 똑같은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 말뜻은 뭐냐면요. 좌우 대칭을 이루게끔 도시가 설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여기 한가운데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면요. 제 말을 잊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가운데 서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과 왼쪽에 있는 건물을 나란히 봐보세요. 굉장히 아주 흡사하게 생긴 건물이 양쪽에 대칭을 이루게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만큼 뭐 굉장히 계획적이고 정갈하게 이제 설계가 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자랑거리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중국의 수도 바로 북경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그 나라 사람들이 말을 하는, 표현하는 언어인 중국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중국의 민족이 총 몇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벌써 긴가민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자, 제가 중국의 민족이 총 56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한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부분에 와서 다시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중국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라는 건 과연 누구예요? 중국 사람들이라는 건 한족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조선족도 결국에 이 민족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중국어라는 건 한족이 쓰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중국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이 안에서도요, 서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부산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다르고, 제주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한국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원리겠죠? 자, 중국어라는 건 한족도 사용하고 소수민족도 사용하는 언어를 중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언어가 중국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네, 사투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언을 사투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투리도 배우고 표준어도 배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우선은 중국 민족의 90% 이상이 한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라는 것은요, 곧 한족의 언어인 한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 한어가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중국어,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개념 정리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공식 표준어는요. 표준어는 사실 한국어에 걸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중국에서도 표준어를 이렇게 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네, 현대 중국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어다 혹은 그와 더불어서
보통화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화라는 건요, 한국어에서 표현하는 표준어에 걸맞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중국어라는 것은 결국에 한어, 한족의 언어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표준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보통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게요. 나 중국어 배워를 그대로 중국어로 표현하시면 안 되세요. 항상 나 한어 배워 혹은 나 보통화 배워 이렇게 중국어로 표현을 해주셔야지만 적합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선 앞에 있는 표를 보세요. 네. 한자가 적혀 있고 아래는 로마자로 표기를 해뒀습니다. 자, 위에 한자는 중국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요거 발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중국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한자, 그 다음에 알파벳 이제 나열한 애들이 있고 그 위에 또 뭔가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것들의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우선 우리가 중국에서는 한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쵸? 네, 한자를 사용을 하는데 자, 중자는 많이 보던 거예요. 근데 국자를 보니까 조금 낯선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국자는 이제 요렇게 쓰는 그런 한자가 됐었죠. 그래서 왜 한국, 중국 뭐라고 할 때 나라 국자를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 나라 국자가 중국에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때요? 한자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자가 달라진 거 말고 또 어떤 걸 느끼세요? 굉장히 획이 어때요? 간단해졌습니다. 그쵸? 느껴지시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 이름을 한번 볼게요. 제 이름은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써요. 자, 네. 그래서 알 것도 같지만 또 모를 것도 같은 것이 바로 이 한자, 그쵸? 특히 정혜란인데요. 뒤는 란자를 보면 굉장히 좀 다르게 저런 한자가 있었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한자는 원래 생긴 것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난초란자예요. 자, 이 한자를 가지고 중국에 갔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많이 획이 간단해졌어요. 네,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에다 좀 적어볼게요. 자, 이 한자를 보니까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한자가 번잡스럽기 때문에 이름이 바로 번체자가 되겠습니다. 왜요? 번잡스러우니까요. 네, 그쵸? 자, 그런데 위에 있는 한자를 보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름이 바로 간체자가 되겠습니다. 왜? 간단하니까요. 네, 이제 이름 구별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한자는 바로 간단한 간체자예요. 그래서 의외로 한자 외우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엄연히 이제 한자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차이를 구별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한자를 알아봤고 아래를 보니까 로마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이름이 있어요. 자,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한어 병음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한어라는 건 결국에 중국어란 뜻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한어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냥 병음이라고만 불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자는요, 뜻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뜻글자라는 건 뜻을 나타내 준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자를 음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자를 발음 기호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바로 생각해낸 것이 이 병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음은요, 사용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병음이라는 걸 배우실 텐데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강에서 배우실 발음을 할 때 이 병음들로 다 이제
그 병음을 통해서 발음을 연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어 병음이라는 거 이름 기억해 주세요. 가끔 가다가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요. 학생분들이 선생님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은 알파벳으로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얘는 영어도 아니고 알파벳도 아니에요.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병음이에요. 그래서 꼭 제 이름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체자 알았고 병음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병음이라는 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뭔가가 하나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해서 봤더니 바로 여기에 조그만 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위에 뭔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조가 되겠습니다. 네. 음의 높낮이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 성조를 바로 병음 위에다가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의 성조는 총 4가지가 있어요. 네, 사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곤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간태자와 병음과 그리고 성조까지 이제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자, 처음부터 마음의 부담이 커지시죠? 왜냐하면 할 게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발음은 사실 몇 번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국인이 하는 중국어 발음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성조는 노래 부르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흥얼흥얼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한자 쓰기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조는 뭔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4개 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죠? 네. 자, 우선 성조에 관련된 표예요. 네. 아마 이런 거와 비슷한 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표 딱 보면 느낌이 어때요? 중국어 배우고 싶은가요?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표를 딱 보면 중국어 배우기 싫어요. 네. 그래서 이 표가 물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높은 음, 중간 음, 낮은 음 해서 나와 있고요. 어떤 책을 보면 뭐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정도에 맞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책은 도레미파솔이라고 해서 개 이름으로 적어 놓은 책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해도 뭐 좋지만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표를 보는 순간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 표를 여러분 강의 안에 다 첨부는 해놨어요. 하지만 얘는 사용하지 않고 제가 조금 못 쓰는 글씨지만 소문을 좀 적으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성조라는 거 몇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성조라는 것은요, 총 4가지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5개요 라고 해서 이제 성조가 5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나머지 하나는 바로 경성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성조는 4개고요. 그냥 경성이라는 거 하나가 더 있을 뿐이지 얘는 성조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별개니까 좀 다르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자, 여러분 똑바로 다시 그려볼게요. 네. 자. 일성은 이렇게 되고요. 약간 삐뚤지만 이해해주세요. 마음이 삐뚤가 봐요. 자, 이제 이렇게 일성이고요. 이성이 있고요. 삼성이 있고요. 사성이 있고요. 경성은 사실 아무 걸로도 표시하지 않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이 몰라보잖아요. 그냥 점 하나 찍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름도 적어 볼게요. 일성, 그 다음에 이성, 그리고 삼성, 사성,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그쵸, 경성입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연습하려면 뭔가 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A라는 애로 해볼게요. 네, 아라고 읽으면 되세요. 그래서 얘로 이제 음을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강의 막 시작할 때 여러분 준비물 하나 있다고 했어요.
성조 연습할 때 준비물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펜 아니죠. 네, 뭐예요? 바로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성조 연습하실 때는 반드시 손가락과 함께 하셔야만 하세요. 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성 하겠습니다. 일성은요, A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돼요. 자, 여기다 좀 적으면서 해볼까요?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 손가락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로 하세요. 자, 해볼게요. 아, 네, 일성입니다. 네, 해볼게요. 다시. 아, 네, 일성입니다. 자, 우선요, 일성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길어야 돼요. 그래서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길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왕이면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 톤에서 좀 듣기 좋은 목소리 톤 있죠. 소름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시죠. 그 상태에서 길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이게 바로 일성이 되겠습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길게 하시면 되세요. 네, 이왕이면 듣기 좋은 목소리에서. 자, 다음에 이제 이성을 해볼게요. 이성은 이렇게 A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자, 이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 길거리를 막 가고 있는데 혜란아 하고 절 불러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요, 왜? 이렇게 대답 한번 해볼게요. 왜? 네, 여러분 어때요? 뉘앙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요. 왜? 하고 대답을 하죠. 그게 바로 이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성은요. 밥 먹었니? 숙제했어? 뭐 해? 이런 느낌들 뒤에 물음표 붙는 아이들 있죠? 그게 이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장으로 외우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걸로 연습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해볼게요. 손가락 준비하시고 해보겠습니다. 왜?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왜? 이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이성이에요. 네, 쉽죠? 네. 자, 다음에 이제 삼성을 보겠습니다. 삼성은요, 내려갑니다. 올라가요. 네. 자, 얘는 뭘 하셔야 되냐면, 우선 우리가 한숨을 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한숨 쉬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한숨을 잘 못 쉬더라고요. 한숨 쉴 일이 별로 없대요. 네, 참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얘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별명을 붙일까 하다가, 자, 여러분, 우리 펜은 이제 놓으시고, 뭐 이렇게 손에 뭐 들고 계시지 마세요. 성조 연습할 동안은. 자, 우리가 온몸을 이용할 겁니다. 자, 턱 있으시죠? 턱 없는 사람? 없습니다. 네. 자, 턱으로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반드시 턱이 내려가야지 삼성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 있으면 저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쵸? 자, 들어야겠죠? 그때 꺾여서 이제 들으실 거예요. 턱을 들 때 음도 같이 올라올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내려가는 거에 주의하시고요. 반드시 턱도 내리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걸로 하면 여러분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저도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삼성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보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손가락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턱을 안 내리시면요. 잘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삼성을 할 때 우리는 한국어에는 이렇게 이제 음을 내렸다 올리는 게 거의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는 일부러 내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못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삼성을 보셨다. 턱을 내려주세요. 네, 아셨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A에다가 삼성을 하실 건데 턱을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올라오는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턱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힘드니까 알아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턱 내리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다음에 사성은요. 네, 바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옆에서 중국 친구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난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히 나 책 보고 있다가 어디선가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중국 친구들이 아주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 귀에는 싸우는 소리도 들렸는데 옆에 보니까 중국 애들은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성은요, 말이 뚝뚝뚝 끊기는 형태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얘도 이제 특징이 있는데
제가 A에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적고, 그 다음에 사성의 특징은 바로 예, 여러분 다들 읽으실 수 있으시죠? 싸가지입니다. 근데 싸가지 있게 하시면 안 되고 싸가지가 없게끔 하셔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사성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한번 왜 그런지 해볼게요. 여러분 손가락 준비하시고요. 자, 사성입니다. 아!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아! 이겁니다. 자, 우리가 끝이 길면 안 되고 뚝뚝 끊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중국 애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싸우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성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한국인이요, 중국어 발음 굉장히 좋은데 성조가 좀 잘 안 맞아요. 네, 자, 그 이유가 있는데 한국어는 이제 특징이 말끝을 짧게 하면 안 되죠. 예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도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럼요. 이런 식으로 말끝이 길어요. 그쵸? 하지만 중국어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성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어에도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따로 있죠. 자, 바로 그 단어가 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네, 잘 안 나오니까 자, 요것만 좀 적어볼게요. 한자는 굳이 적지 말고. 자, 이 위에다가 성조를 붙여보면 이런 형태의 성조가 붙습니다. 사성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를 읽어보니까 짜이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짜이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이게 바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근데 한국인들이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도 그렇고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친구들도요. 얘를 잘 못합니다. 자, 우리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냐면요. 짜이진 이러고 헤어져요. 여러분, 이 안에 성조가 지금 느껴지세요? 짜이진 이 안에 지금 성조가 느껴지시나요? 네, 아니죠? 자, 우리가 이제 많은 한국 친구들이요. 중국에서 중국어 할 때요. 얘를 한국어 하듯이 인사를 합니다. 한국에서 안녕 이렇게 인사하죠. 네,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성을 반드시 지켜서 말을 해주셔야 돼요. 짜이진 바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헤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헤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성의 특징, 싸가지 없게 하는 거, 딱딱 말 잘라서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아셨죠? 자, 다음에 이제 경성을 볼게요. 경성은 사실 단어 위에다가 아무것도 표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표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점을 찍은 것 뿐이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름 자체에서도 이제 뉘앙스가 느껴져요. 가벼울 경을 사용했습니다. 가벼울 경이에요. 그냥 아주 가볍게 해주셔야 돼요. 자,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자, 손가락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으시죠? 자, 가볍게 갑니다. 아, 이거예요. 다시 한번. 아, 네, 이겁니다. 네. 자, 앞에 있는 사성하고 경성 구별 안 되는 학생들 굉장히 많으세요. 사성이 강해야지만 경성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성이 가 돼야지 경성이 라고 했을 때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성 강하게 해주셔야지만 경성하고도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어의 성조 어때요, 여러분? 할만하신가요? 네. 자, 그래서 저는 굳이 뭐 높은 놈, 낮은 놈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우선 우리가 처음이고 어찌됐든 이것을 익혀야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각 성조들의 특징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성부터 경성까지 특징에 맞게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나 준비물 손가락 잘 챙기시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성 갑니다. 일성의 특징 길게 하는 거죠. 자, 해볼게요. 네. 자, 일성 한 번 더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일성이에요. 자, 다음 이성의 특징이죠. 누가 이름 부릅니다. 혜란아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우리 똑같이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왜? 이렇게 대답하죠. 다시 한번요. 왜? 네, 바로 이게 이성입니다. 자, 다음 삼성의 특징이죠. 삼성, 네, 우리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네, 턱 내리기로 했습니다. 턱 반드시 내려주세요. 네, 안 그러면 절대 음이 안 내려갑니다. 자, 턱 내릴게요. 손가락도 같이 내립니다.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꺾임 있는 거 꼭 느끼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사성, 네, 우리 사성 왠지 좋아하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자, 사성 뭐 없이 싸가지 없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우리 강하게 해볼게요.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강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자, 사성입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이게 바로 사성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경성이고요. 가벼울 경자 쓴다고 했어요. 아주 가볍게 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네, 이게 바로 경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성부터 4성까지만, 네, 경성은 좀 제외하고요. 1성부터 4성까지만 좀 붙여서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 여전히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갑니다. 왜? 네, 이성은 우리 왜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1성, 왜, 2성, 삼성, 4성.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네, 이렇게 성조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성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할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조들 단어에 따라서 이제 성조가 달라질 건데요. 물론 처음에 어느 정도는 이제 몇 성인지 외워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리듬감만 좀 타실 줄 아시면 중국어 굉장히 수월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은 다 했지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숙제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슨 숙제냐 하면 바로 이런 자, 보이세요? BA라고 적었습니다. 자, BA라고 적었고요. 얘는 빠라고 했습니다. 바라고 읽던지 빠라고 읽던지 상관없으세요, 여러분. 자, 얘에 이제 성조를 넣으실 거예요. 1성, 2성, 3성, 4성. 네, 이렇게 넣을 건데요. 자, 요거를 열심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1성부터 하겠습니다. 길게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잊지 마세요. 손가락 같이 하셔야만 합니다. 자, 1성 합니다. 빠. 네, 길죠. 다음에 빠. 네, 2성 올라갑니다. 3성 빠. 네, 내려가죠. 다음 4성입니다. 싸가지 없게 하셔야죠. 빠. 강하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다. 바의 경성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바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실 거고요. 하나 더 내드릴게요. MA라고 적었습니다. 마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빠와 마 그리고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성조 연습 좀 많이 해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강에서 이제 중국어 발음을 들어갈 건데 단어 발음을 배울 때 성조를 붙여서 연습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좀 여러분이 혼자서 성조에 맞게끔 연습을 하시면 더 수월하게 발음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또 중국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이제 성조, 경성까지, 일성부터 경성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조를 보고 마음의 부담이 좀 적어지셨기를 제가 정말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조의 특징들만 외워주시면 되니까 크게 마음의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강의를 이제 들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에서 발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再见.